2014년도 작년 이맘때네요. 작년 이맘때 3회 때 시험 봤던 기출문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서 레스터 파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레스터 파일. 그럼 레스터 파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뭐 이거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지를 편집,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죠.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합니까? 디카로 촬영할 수도 있죠. 그럼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편집은 뭐로 하면 돼요? 포토샵으로 하면 되지. 또는 포토샵 또는 뭐로 해요? 일러스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카로 사진 찍으면 JPG로 저장되죠. JPG 뭐 BMP, PCX, GIF 또는 PNG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트맵이라 그래요. 픽셀 단위로 계산한 거. 픽셀 단위로 편집한 거야. 그래서 이 비트맵 파일은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의실에 사진 폴더가 있는데 코알라를 이렇게 좀 꺼내 볼게요. 제가요. 코알라를 제가 막 확대했어요. 눈동자를 막 확대하면 여기 격자문이 나타나죠? 네모난 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는 종이처럼. 이게 픽셀이에요. 근데 요거는 가로가 1024개 픽셀로 되어 있대요. 이 코알라 이 그림이 여기 보시면은 코알라의 지금 눈동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 제가 이걸 막 확대했더니 이렇게 격자 무늬로 깨진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비트맵 파일이라 그래요. 비트맵 파일. 이 비트맵 파일을 책에도 비트맵 파일 설명되어 있죠? 이 비트맵 파일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 그래요. 얘를 뭐라고 한다? 레스터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벡터 방식이 있죠? 벡터 방식은 뭐냐면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좌표 단위로 하는 거예요. 좌표 단위로. 직선이나 곡선이나 이렇게 좌표. 그러니까는 우리가 디카로 사진 찍으면 어디에 빨간색, 여기에 옆에 노란색, 파란색이 찍혔다 이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다 라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는 건데 벡터는 그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가 선이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확대해도 어떻게 돼? 그 선이 안 깨져.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거예요. 포토샵으로 기본적인 걸 편집하고 일러스트로 그거를 벡터 이미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무진장 크게 확대해도 하나도 안 깨지니까 그렇게 해서 프린터로 인쇄를 하죠. 인화. 그러면 이제 천장 같은 데 붙이기도 하고 지하철 역사에도 붙이기도 하고 하는 거. 그거 벡터 방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엑셀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클립아트라고 하죠. 클립아트. 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는 그리기 마당이라 그래요. 얘들을 불러오면 확대도 안 깨져. 그게 WMF 파일이에요. WMF 파일. 뭐가? 레스터가 아니라 벡터 방식이지. WMF 파일. 그래. 예. 자, 비트맵을 뭐라고 부른다? 레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인가요? 웨이브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저장하는 게 웨이브예요. 녹음기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상남도 어디서 들리는 무슨 소리입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게 웨이브예요. 녹음 조건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파일의 크기도 달라져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고모디오로 재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음 높이, 음 길이, 음의 세기, 이런 음악적인 기호가 정의되어 있는 거는 웨이브가 아니라 미디예요. 미디. 전자음원. 여러분들 컴퓨터로 연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는 그 디지털 피아노 있잖아요. 디지털 피아노. 그 막 피아노인데 또르르 건반을 두들기면 뭐 바이올린 소리도 나고 드럼 소리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디 기기 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로 유명한 사람이 서태지 씨입니다. 서태지 씨 노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로 연주하는 거예요. 미디로. 그 사람 편해.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돼. 녹음된 반주 배경음악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예. 자, 3번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뭐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번째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사파리. 사파리는 애플에서 만든 거고요. 오페라, 그리고 구글이 만든 크롬. 구글이 아니라 크롬이죠. 크롬. 구글은 회사 이름이고 구글이 만든 웹브라우저가 크롬이죠. 크롬. 근데 세 번째가 틀린 말. 이거는 조금 관심이 있으면 바로 맞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통신망. 통신망은 뭐예요? 이거 맨은 뭐야? 도시간 통신망. 서울, 부산 연결하는 거. 왜는 뭐야? 나라끼리 하는 통신망. 래는 뭐야? 근거리 통신망. PCM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변환 방법이지 통신망은 아니지. 여러분들 그 HD급, 뭐 풀 HD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비디오는요 SD급이라 그래. SD급이라고 불러요. 해상도가 720, 가로 해상도가 72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HD급은 가로 해상도가 1080, 또 뭐 1280 정도 이런 거. 그 다음에 풀 HD라고 하죠. 풀 HD는 뭐냐면 1920. 1280은 지웁시다. 그냥 1080만 해도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거 나오죠. UHD, 울트라 HD. 이건 4K, 4000, 3896, 뭐 4096, 뭐 하여튼 4000. K가 1000이니까. 요즘 그 지하철 보면은 우리 동네에는 UHD가 안 들어오는데 이사 가야 되나? 무슨 소리야. 하늘을 봐. 서장훈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죠. 광고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접시 타고 가는 거, 접시 둥그런 거. 위성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로 받을 수 있어요? UHD 방송을 IPTV로, 기가로 인터넷을 받아가지고 TV를 본단 말이야. 근데 TV가 4K가 아니면 안 멋있죠. 우리 지금 디지털 TV 방송에 나와 있는 그 쇼프로나 드라마 이런 거 있죠? 뉴스. 이게 HD예요. TV 자체는 풀 HD인데 그거의 4분의 1만한 해상도로 보이는 거예요. 확대해서. 근데 HD 말고 풀 HD로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화질이 좋겠죠. 그게 블루레이 디스크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HD급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풀 HD급이죠. 25기가. 블루레이 디스크의 용량이 25기가에서 100기가. DVD는 4.7기가에서 8.5기가.
뭐 보통 책에는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쓴다고 하는데 저는 4.7기가, 8.5기가 두 개밖에 못 써봤어요. 17기가까지는 아직 못 써봤어요. 딥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100메가. 100메가면 용량이 안 쓰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플로피가 1.44메가였거든요. 1.44메가. 근데 딥디스크는 100메가니까 디스켓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100메가니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 60배씩 들어갔으니까 인기가 있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안 쓴 거야 사람들이. 자연 도태가 됐고. 자, 디스크 정리라는 말은 뭡니까?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휴지통을 비운다든지, 임시 인터넷 파일을 없앤다든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없앤다든지. 일반 다운로드 말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행한단 말이야. 그럼 실행을 하면 알아서 작동이 되고 찌꺼기가 남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주면 공간이 여유가 생기죠. 1번이 답이네. 2번은 뭐예요? 분산되어 있는 저장 데이터들을,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만들어주면 접근 속도가 빨라지겠죠? 조각모음 실행이죠. 이건 조각모음 실행.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 실행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심각 오류가 발생하면 복구한다. 이거는 뭐냐? 시스템 복원. 세 번째, 네 번째는 시스템 복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설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자, 7번. www.kbstar.com 뭔지 아시죠? KB스타는 국민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www.kb 밑줄 뭐 스타 밑줄 뭐 이렇게 .com 이렇게 써 있어. 근데 가보면 국민은행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누르면 통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떠.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로그인만 자꾸만 요구해. 로그인을 하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비밀번호 입력하십시오. 뭐 보안카드를 입력하십시오. 뭐 이런 걸 잔뜩 물어보는 거 있죠. 예. 그게 피싱이라고요. 피싱. 해킹은 뭔지 아시죠? 해킹은 허락 없이 남의 거에 접속하는 걸 해킹이라 그래요. 남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접속하는 건 해킹이 아니죠.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도 모르는데 홍길동이 유명한가 봐. 네이버에서. 그래? 그럼 이제 홍길동의 아이디 찾는 건 쉬워요. 패스워드는 못 찾잖아. 막 패스워드를 이제 막 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물건 삽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럼 저 그거 살게요. 그러면 계좌번호로 입금하세요. 선착순입니다. 입금을 했어. 저렴하게. 근데 물건이 안 오네. 그러니까 에이 사기꾼아. 왜 물건 안 보내?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가 판 게 아니라 딴 놈이 딴짓을 한 거야. 해킹하는 거예요. 스니핑은 뭡니까? 통신선로를 주변에 있다가 중요한 정보가 지나가면 빼가는 거예요. 웜은 바이러스 일종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손실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웜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복제만 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계속 차지해요. 그 메모리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멈춰버리죠. 그럼 컴퓨터 껐다가 키면 다시 이제 작동이 되다가 계속 웜이 계속 증가되는 거야. 내 몸집이 막 늘어나. 마치 옛날에 홍길동이가 머리카락 뽑아서 툭 하면 뭐 여러 개 생기는 것처럼 막 자기 몸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간이 삐져보니까 컴퓨터 또 멈추고 그런 게 웜입니다. 8번 문제.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저장해줘요. 그게 쿠키라 그래. 쿠키. 이 쿠키 정보를 빼가기도 하죠.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죠? 북마크라고 하지. 북마크, 책갈피. 히스토리는 뭡니까?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걸 기억하는 거죠. 웹 서비스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채팅 서비스, 전자우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고. 자, 9번.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프로토콜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건다고 생각해 봐. 그럼 A가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면, 우리 여기 이쪽에는 화곡전화국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화곡전화국이라고, 지금은 KT 화곡지사라고 하죠. 이제 그냥 옛날 화곡전화국에 연결이 돼서 다른 집으로 연결이 가는 거죠. 이 동네는. 그러면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연결할 건지를 규정하는 통신상의 규칙과 약속을 규약, 그걸 영어로 프로토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OS 7계층이 7개가 있는데, 7개 거기 책에 나와 있나요? 순서? 나와 있네. 예,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까지 7개 계층이 있는데,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잖아.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 계층이잖아요. 그 7개 계층을 알아야 돼. 첫 글자만 기억하세요. 물대내 전세표응. 물대내 전세표응. 앞 글자만 기억을 하셔서 외워두시면 되고, 물리 계층이 하위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이 상위 계층이고. 예.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 나오죠. 동전을 한 개 던지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동전 2개를 던지면 4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7개 비트 플러스 페리티 비트 1개, 총 8비트죠. 8비트를 이용하면 2의 8승 256의 가지수가 나와요. 7개 비트는 128이고 거기다 1개 페리티 비트를 붙였으니까 8개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2의 8승이니까 25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뭐 이렇게 16384, 32767, 68, 65536 하고 외웠었죠. 2배 나가는 거를. 자, 휴지통. 휴지통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삭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꺼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죠. 불필요한 건 휴지통에다 버렸다가 그냥 비워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바탕화면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던졌어요. 그럼 휴지통에 던졌으니까 휴지통에 보관이 되겠죠. 말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휴지통에 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휴지통에서 꺼내오면 되지. USB 메모리에 있는 거는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휴지통에 안 가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 USB 메모리는 이거예요. 근데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USB 메모리 중에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인식되는 USB 메모리가 많아요. 이건 내가 설정하는 건 아니고 공장에서 생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입한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얘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안 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여기에 보이게 되면은 걔는 삭제하면 휴통으로 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USB 메모리 저장된 파일을 딜리트 키로 삭제했더니 저는 휴지통으로 가는데요 하고 민원 제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내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아빠 컴퓨터, 아들 컴퓨터, 자녀들하고 같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아빠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녀들이 접속하게끔 만들어요. 또 자녀들 컴퓨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빠가, 엄마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폴더를 드라이브로 만들 수 있어. K 드라이브 이렇게. 상대편 네트워크에 있는 폴더를 드라이브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네트워크 드라이브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내게 아니잖아. 남의 거잖아.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삭제가 되더라도 상대편 컴퓨터에 삭제가 되든 말든 하겠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라 남의 거를, 남의 폴더를 공유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유 폴더만 만들기 뭐 하니까는 이 폴더를 나는 K 드라이브로 쓰겠다라고 하면 K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드라이브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삭제를 하더라도 나한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편께 삭제가 되는 거니까 내 휴지통에 안 간단 말이야. 그 사람 휴지통에 갈 수 있겠지만. 3번은 맞는 말이고요. 휴지통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10% 정도 돼 있어요. 5에서 10%. 내 하드가 500기가다 그러면 50기가가 휴지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휴지통을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쓰겠다 이거야. 휴지통만 있지 뚜껑이 없는 거야. 뚜껑을 막아놨어. 그럼 내가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가서 비우겠습니까? 휴지통으로 가서 보관합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반 삭제니까 휴지통에 가겠죠. 그렇죠? 예. 12번 해상도 조정. 해상도 조정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자, 지금 강의실 컴퓨터에 여러분 보시는 거는 화면을 하나만 보시지만 저는 모니터 2개 쓰잖아요. 지금 이거를 듀얼 모니터라 그래. 이 모니터를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되고 1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컴퓨터 뒷면에다 꽂아야 되잖아. 그 꽂는 장치만 있으면 모니터를 막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대든 3대든 모니터를 쓸 때 왼쪽 모니터가 주 모니터든 오른쪽 모니터가 주 모니터든 상관없어요. 내 맘이고 해상도도 상관없이 내 맘대로 바꾸면 돼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게 높고 오른쪽에 있는 게 높고 이런 거 없다고. 네 번째가 틀린 말이고,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작아지죠. 글자가 작아지죠. 해상도를 변경하면 해당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가 그렇게 적용이 되죠.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은 윈도우에서 2 이상의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중 옵션이 다중 모니터지. 모니터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다중 디스플레이가 안 나와요. 어디서? 여기에서 해상도 조정하는 데 가면, 바탕화면에 가서 제가 오른쪽 버튼 해상도 조정을 하면, 저는 모니터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중 디스플레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강의실에는 모니터 하나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디스플레이라는 게 없지.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얘는 모니터가 2개 이상이 꽂혀야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2번이 지금 왼쪽 모니터예요. 저의 왼쪽 모니터가 2번이고 얘가 기본 모니터예요. 오른쪽이 보조 모니터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메인이 되는 거야.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번, 얘가 1번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가 기본 모니터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 모니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위에. 뭐냐면 지금 이 화면을
제가 쓱 끌고 갑니다. 없어졌죠? 저 오른쪽에 따로 떴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쓱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한테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좋으냐면 여기는 엑셀 실행해 놓고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왼쪽에는 인터넷 실행해 놓고 오른쪽에는 아래 한글 실행해 놓고 모니터가 두 개니까 따로따로 작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TV를 오른쪽 모니터에다 연결해 놨어요. TV를 실행하면 오른쪽에 모니터에 떠요. 그럼 TV 틀어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왜? 거실에서 TV 주인 따로 있잖아. 드라마 보고 있잖아. 나 딴 거 좀 보고 싶은데. 그럼 컴퓨터로 TV를 연결해서 화면을 따로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반드시 좌측 우측은 없다. 자, 폴더 옵션은 뭐 하는 겁니까? 숨겨져 있는 파일도 볼 수 있게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파일을 보여라 그러면 보이기만 하는 거지 그거를 설정하는 거는 따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서 직접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문서에 갔더니 요거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를 숨기게 하고 싶어. 속성에 가서 저 끝에가 속성에 가서 얘를 숨기게 하면 어떻게 돼? 숨었잖아. 안 보이죠? 숨었으니까. 그러면 폴더 옵션에 가서 숨은 것도 봐라 그러면 그때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 그럼 숨김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돼?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숨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깨끗하게 보이겠지. 그러니까는 숨김 속성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폴더 옵션은 숨긴 것도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만 지정하는 거고 실제로 숨길 건지 말 건지는 해당 파일이나 폴더에 와서 직접 지정해 줘야지. 여기 와서 직접 속성에 가서 얘를 읽기 전용을 할 건지 숨김을 할 건지를 그때 하는 거지. 숨김 속성에 가서 여기 검색 옵션에 가서 숨김 속성을 했다고 해서 숨겨 있는 것도 봐라 숨겨 있는 거 보지 마라 한다고 해서 얘가 설정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만 보겠다 말겠다 하는 것 뿐이지. 예. 자, 제어판은 뭡니까? 제어판은 이거죠. 근데 범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크게 보는 방법, 작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범주로 내요. 범주가 그룹이거든. 자, 그러면 백업 및 복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대. 그러면 사용자 계정은 어디로 가야 돼? 사용자 계정에 가야 계정을 추가하든 말든 하겠지. 동네가 다르죠? 여기 을지로 여기 노량진이야 달라. 동네가 여기 가서 할 게 따로 있고 저쪽에 가서 할 게 따로 있는 거야. 방향이 서로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백업 및 복원이나 업데이트나 관리 도구는 시스템 및 보안에 관련된 그룹이고 사용자 계정은 계정 그룹에 가서 하는 거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관심 있게 보셔야 돼. 예. 탐색기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봤던 거지. 뭐 이게 탐색기지.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안에 문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폴더가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요 위 폴더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가? 왼쪽 가, 왼쪽. 올라가도 되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그 윗동네로 가. 윗동네로 가. 이렇게 윗동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펼쳐져.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펼쳐지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오므라지면서 윗동네로 가는 거야. 근데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 홈키 누르면 저 위로 올라가.
홈키는 앞으로 가라는 뜻이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홈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지 상위 폴더로 가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가버린다고. 출발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 여러분들 모니터 사면 CD 주는 거 아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모니터 산지 오래되셔서. 모니터를 사면 그 모니터에다 설정 값이 있어요. 포토샵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설정 값을 갖고 있어야 포토샵을 할 때 내 모니터에 정확히 색상이 나와요. 그렇게 뭐 사면 끼워주는 거를 우리는 번들이라고 하지. 번들. 예전에 뭐 김사문 소쿠리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개 소프트는 뭐냐면 공짜로 주는데 프로그램 알맹이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주는 거예요. 네가 고쳐 써라 이거지 막. 오픈소스라고도 하죠. 오픈소스. 그러니까 설명과 내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바이오스는 뭡니까? 바이오스는요, 컴퓨터가 윈도우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여야죠. 컴퓨터가 켜지기 전에 컴퓨터를 점검을 하고 싶을 때는 F2번 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점검을 하러 들어가요. 윈도우는 안 켜졌지만, 그럼 키보드 마우스로 인식을 하고 내가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이오스예요.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바이오스입니다. 얘는 롬에 들어있어. 램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원이 꺼지면 픽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롬에 저장되어 있어야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지.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근데 얘는 내가 키보드로 뭐 복사해가지고 뭘 붙여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돼서 찍어 놓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근데 그거를 업그레이드도 가능은 해요. 근데 롬은 반도체죠. 하드웨어잖아요. 바이오스는 소프트웨어죠. 근데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싹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특별히 하드웨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우리 전자수첩 같은 거 전자사전 사면은 내비기 저거 mp3 플레이어 같은 거 예전에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mp3 데이터만 넣어주면 노래가 재생되잖아요. 내가 mp3 프로그램 곰오디오 같은 거를 곰플레어 같은 걸 거기다 설치해주는 거 아니잖아.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 아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팔아. 이런 걸 펌웨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하,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란 얘기구나. 이런 거죠. 마치 우리 스마트폰 이 안에 안드로이드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안드로이드. 이것도 펌웨어죠. 18번 메모장은요 오로지 글자만 쓰는 거예요. 근데 F5번 키를 누르면 시간도 날짜도 쑥 들어가. 그 안에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를 찾는 기능도 돼. 어떤 글자를 찾아서 뭐로 바꾸래. 이것도 돼. 근데 그림을 불러올 수도 없고 그림 이거를 OL이라 그래. OL이 개체라고 하는데 이걸 일체 못해요. 메모장은 오로지 뭐만 한다? 글자만 갖고 꾸미는 거야. 글자만 꾸미는 거야. 메모장의 특징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어판 디스플레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죠.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41페이지 19번입니다. 41페이지 19번. 제어판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갔을까?
디스플레이. 여기 있네, 디스플레이.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있어. 자, 디스플레이 가면 뭐가 있나 보세요. 색 보정하는 거 있어요? 설정 변경하는 거 있어요?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죠? 여기 왼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뭐는 없죠? 가젯. 가젯은 어디서 하냐면요, 그냥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가젯 하면 나와요. 가젯은 다른 말로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위젯이라고 부르면 알아주실 거예요. 위젯. 스마트폰의 앱은 터치를 해야 실행하는 건데 아예 실행이 되어서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거? 오늘의 날씨 이런 거. 항상 떠 있어, 날씨가. 양천구 영하 1도래 지금. 제가 오늘의 날씨에 앱을 딱 터치했더니 양천구 온도가 몇 도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몇 도라고 떠 있어, 이렇게. 그걸 우린 위젯을 설치하는 거다. 위젯을 연결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윈도우에서는 가젯이라고 부른 거예요. 윈도우 7에서는 가젯.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윈도우 8서부터는 가젯이 없어요. 안 쓰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저거 쓰면 컴퓨터가 느려지나 봐.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예. 자,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스프레드시트 일반. 자, 부분합은 뭐예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게 부분합이죠. 그럼 여기는 그룹한 항목이 학과라고 돼 있으니까 뭐 영어 영문학과, 뭐 국어 국문학과, 뭐 경영학과, 법학과, 의학과, 무슨 뭐 컴퓨터공학과 해서 학과별로 그룹을 해서 부분합을 구하는 거니까 반드시 학과별로 정렬을 했었다는 전제해야 하는 거죠. 자, 부분합의 필기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부분합은 정렬부터 해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에 대한, 자바라는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라 하는 거죠. 자, 근데 부분합을 해놨더니 망쳤어. 그럼 부분합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모두 제거 누르면 부분합이 사라지죠. 자, 그 다음 자바를 기준으로 해서 합계를 계산했는데 C 언어의 평균을 따로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되어 있는 요 체크되어 있는 걸 어떻게 돼? 해제하고 다른 함수를 바꿔야지.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합 항목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하고 해야지 체크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틀린 말이죠. 예. 자, 이건 뭡니까?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씨 따로 이름씨 따로 잘라버렸잖아요. 그 뭐 성과 이름 사이에 빈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쉼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탭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즉 구분기호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니고 뭐야? 글자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글자 개수. 열구분선. 요렇게 마우스로 열구분선을 쭉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요렇게 왼쪽에 하나, 나머지 두 개로 쪼개줘. 그래서 여기 따로 얘 따로 쪼개지는 겁니다. 해볼까요? 이거를 한번 쪼개볼게요. 이 글자를요. 그럼 블럭 잡고 데이터에 가서 나누기. 나누기인데 얘가 구분기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비가 일정합니다 라고 해야 돼. 다음에 가서 여기 쪼개. 이렇게 쪼개. 부자 따로, 영업 부 따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 영업하고 부를 이렇게 마우스로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영업 부, 인사 팀 이런 식으로 쪼개라. 이거 영업 부 이렇게 그럼 쪼개져요. 개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좌우로. 답은 첫 번째다 하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마이너스 5점은 0점에서 9점까지는 미흡이고 10점에서 19점까지는 분발이고 20에서 29까지는 적정이고 30 이상이면 우수인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있어? 없잖아. 0보다 더 작잖아. 오류가 나죠. 근데 뭐라고 썼어? if 에라. 너 만약에 이 vlookup 함수에 의해서 에러가 나면은 입력 오류라고 출력해라 이런 뜻이야. vlookup 함수에서 에러가 안 나면 그 결과가 나오지만 만약에 에러가 나면 입력 오류라고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게 if 에러예요. 만약에 if 에러가 없이 vlookup만 나왔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 번째처럼 에러가 답이 나오는 거고 if 에러에 의해서 입력 오류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세 번째 24번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나요? 이게 뭘까? 자 보세요. 성명이 무식이 명이래. 또는 영업부이면서 80 초과인 사람을 찾으래. 자 영업부인데 80점 초과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네. 근데 명자로 끝나는 사람이 2명 있죠? 김진명, 나오명. 답은 2개밖에 없지 뭐. 아무개 명 이렇게 명자로 끝나는 거 3글자 중에서 명자로 끝나는 거하고 김진명, 나오명 둘은 해당되고 영업부이면서 80초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2사람만 나오는 거지. 2번 25번 참 어려워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거나 뭔 얘기입니까? 잘못된 인수가 뭐예요? 인수는 뭡니까? 피연산자는 뭐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는 A의 첫 번째 더하기 B의 첫 번째 또는 sum A의 첫 번째 콤마 B의 첫 번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피연산자라 그래요. 덧셈이 연산자잖아. 덧셈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에 사용한 재료가 피연산자지 뭐. 근데 는 sum 해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 있죠? 얘는 인수라고 불러요. 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인수, 직접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피연산자 이거지. 근데 A의 첫 번째 셀이 있던 없던 없으면 0이고 있으면 뭐가 있겠지.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거나 그럼 이거는 뭘까? 여기에 사랑 더하기 B의 첫 번째 이건 뭘까? 사랑이라는 이름 상자에 있는 값을 더하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 이거 엑셀에다 놓고 얘를 1.5라는 값을 여기다 사랑이라고 쓰면 는 사랑 더하기 20 그러면 1.5에다 20을 더했으니까 21.5가 되겠죠. 이럴 때는 자 그런데 제가 수식에 가서 요놈의 사랑이라는 값을 빼버렸어요. 사랑이라는 1.5를 사랑이라고 지정해놨는데 빼버렸어. 그럼 뭐가 돼요? 야 사랑이라는 글자가 뭐야? 그런 이름 몰라 이거야? 그거는 무슨 함수? 그거는 이거죠. 이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샵 밸류 에러가 났을 때. 예. 참 어려워요. 이런 에러 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이때 샵 밸류가 떨어지고요. 네임은 뭐야?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이것도 써도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는 사랑이라는 글자랑 20을 더하래. 뭔 소리야. 값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값을, 밸류 값을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고. 아까 이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참조 영역이 사라진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LR의 모습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EF라고 그러는 거. REF. 아까 REF는 설명드렸잖아. 리퍼런스 참조해라는 거. 뭐 그거. 그러니까 요런 몇 가지들이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게 네임, 밸류. 네임하고 밸류가 잘 나오니까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언제 써먹는지 모르더라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건 뭘까?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직접 보기에 가서 틀고정 빼버리고, 자, 여기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래서 여기는 홍길동 일찜에, 여기는 80, 90, 70, 60 했는데 국어 한 칸 띄고 점수를 썼어. 영어 한 칸 띄고 점수를 써. 여기 영어라고 쓰는데 영어 한 칸을 띄었어.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요 두 개는 이름, 요거는 국어 점수, 얘는 영어. 이렇게 이름을 만들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이 이름 쓰잖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블럭 잡아서 국어 점수라고 써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면 이름 정의하는 게 있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첫 행을 만드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홍길동 일찜에는 이름이 되는 거고, 80, 70은 국어 점수가 되고, 90, 60 두 개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블록 잡으면 국어 점수, 영어, 이름 됐잖아. 이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빈칸이 떨어져 있죠? 이름 상자에는 빈칸 못 들어가잖아.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 밑줄이 생겨. 알아서 밑줄이 생긴다고. 영어가 두 칸 떨어져 있으면 밑줄하고 떨어지고, 영어가 한 칸만 떨어졌으면 영어하고 밑줄이 떨어지고, 만약에 영어가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영어라고 나오지. 여기 이름처럼. 자, 잘은 몰라도 품명이라는 이름 상자는 만들 수가 없죠. 이름 상자는 빈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요렇게 세 개를 블럭 잡으면 품 밑줄명이 되는 거지. 얘가 품 밑줄명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도 이름 상자에는 빈칸은 못 들어온다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틀린 거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A1 셀을 선택하고 연속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 근데 급수라고 되어 있네. 급수. 만약에 선형이라면 뭐가 될까? 2, 4, 6, 8, 10, 12, 16, 14, 16 이렇게 두 개씩 늘어나는 건데, 급수니까 뭐야? 2, 4, 8, 16, 32, 64. 급수는 배거든. 배. 두 배씩 늘리라 그랬거든. 두 배씩.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4. 여기는 8. 문제는 뭔데? 아까 문제 뭐 C의 첫 번째 셀에 들어오니까 뭐야? 2, 4, 8. 8이 되는 거죠. 선형은 더하는 거예요. 초기값이 2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초기값이 2인데 이만큼 선형을 선택했으면 여기에다가 2씩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에다 2 더하니까 4, 4에다 2 더하니까 6, 6에다 2 더하니까 8, 10, 12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고 급수니까 뭐야 요 2에다가 요 2를 곱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 4에다가 또 2 곱하니까 8 됐죠? 8 돼서 2 곱하기 16 되겠죠? 이렇게 급수는 곱하기고 선형은 더하기고. 자, 찾기 및 바꾸기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찾을 수 있겠죠? 37이라는 숫자를 찾아라 할 수 있겠죠?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홍하고 별표를 누르면 어떻게 돼? 홍별표. 홍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라 이거야. 홍 물음표 하면 뭐가 돼? 홍으로 돼 있는 두 글자를 찾아라 이거지. 홍단, 홍어 이런 거 찾는 거지. 홍길동은 못 찾지. 홍 물음표를 쓰면은. 그 물음표하고 별표를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컴퓨터 용어로. 예. 자, 서식은 뭐 하는 게 꾸미는 거죠? 빨간색만 찾아봐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잖아. 뭐 숫자는 죄졌어? 숫자는 못 찾고 뭐 텍스트는 찾고 텍스트는 못 찾고 숫자만 찾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서식은 꾸미는 기능이니까 꾸미는 기능 설정된 서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서식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식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찾아주겠지. 숫자든 글자든.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하는 거죠. 매크로. 매크로의 첫 글자는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뭐로 영어나 우리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빈칸이 들어가도 안 돼요. 매크로에서 컨트롤 C, 뭐 컨트롤 대문자 C 알파벳만 쓰는 거죠. 숫자 못 쓰죠. 우리말 못 쓰고. 매크로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컨트롤 C로 했던 거를 컨트롤 D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매크로 이름도 변경하고 바로가기 키도 변경하고 매크로 내용도 변경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매크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다가 합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선배님 제가 합계를 못 구하니까 합계 구하는 매크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이름은 뭐냐면 합계 이렇게 확인 누르면 요거다 클릭해 갖고 는 두 개를 블록 잡으면 합계가 나왔죠. 자동 체크했단 말이에요. 끝났죠. 그렇죠.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거 매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합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옵션에 가서 아차 컨트롤 Q 하나 넣고 싶은 거야. 컨트롤 Q 이렇게 대문자 Q 대문자 Q 이렇게 소문자네. 대문자 Q 대문자 Q를 딱 누르면 합계가 쫙 나오게끔 하는 거야. 자, 바꿨죠 이거요? 자, 합계 매크로를 바꿀 수 있어요? 편집에 가서 합계를 더하기로 고쳐. 바뀌었어. 매크로 이름이 바뀌어.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옵션도 바꿀 수 있고 안에 있는 내용도 써 고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Q 합계 나왔잖아. 나왔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놓고 매크로 명령을 걸었어요. A 첫 번째에다가 어디든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나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합계가 착 나와요. 그런데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거를 눌러놓고 제가 여기다 이제 합계를 구할 거예요.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요거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꼭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어야 합계가 나와. 여기다 명령을 걸고 여기다 커서를 두고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찍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요거의 합계가 나와. 그걸 상대 위치라고 해. 상대. 아, 네 왼쪽에 두 개를 더해라. 이게 상대잖아요. 어느 셀에 두 개를 더해라 하는 거는 절대고, 근데 매크로는 일반적으로 절대 참조로 해요. 절대 참조. 근데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걸 선택해 놓고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시키면은 항상 자기 위치에 있어 놓고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어야 계산이 된다 이거지. 예.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매크로를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해요. 실기 시험은. 이렇게 시험장에 갔는데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얘를 눌러서 빼야 돼. 이렇게 빼놓고 명령을 걸면 항상 여기에 합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가서 매크로 한 단계씩 실행해 볼까? 한 단계씩? 여기 매크로 있잖아요. 요거 자동 채우기 이렇게 갔잖아. 근데 매크로 실행하면 결과가 어디 남냐면요,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근데 여기 있지 말고 일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매크로에 가서 얘를 고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E의 5번째 셀에 가 있으세요 라고 해둔 거야. 그걸 A의 첫 번째 셀로 가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첫 번째 셀로 가게끔 고치는 거야. 이렇게 고쳐. 자, 그래 놓고 컨트롤 시프트 Q 누르면 합계 나오고 A 첫 번째로 갔죠? 그걸로 가게끔 한 거란 말이야. 이거를 커마레 1급에서는 직접 다 코딩을 하는 거야. 키보드로. 2급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 와서 합계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상관없이 답만 나오면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30번. 참 어려운 함수들이 나왔어요. MOD는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13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머지가 얼마냐. 계산 안 해봐서. 자, 보세요. MOD 1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나온지는 알겠지. 3, 4, 12에 나머지 1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얘는 아리송하니까 빼고, 파워는 뭐냐면 거듭 제곱입니다. 3의 2승 이런 뜻이에요. 3의 제곱 이런 얘기입니다. 3의 2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9 맞죠? 2번은 알 수 있어요. 파워가 뭔지는 몰라도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3을 제곱해 준 거야. 3 곱하기 3 한 거지. 만약에 파워를 가로 열고 3,3 쓰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3 곱하기 3 되는 거지. 그러면 27 되겠죠. 3을 3번 곱했으니까. 자, 트렁크는 뭐냐면요, 소수점면을 무조건 빼요. 자, 여기 좀 어려운 거니까 좀 메모해 드릴게요. 는 트렁크 1.5 그럼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트렁크 마이너스 1.5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는 int 1.5 그러면 1 는 int 마이너스 1.5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트렁크는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함수예요. 무조건. 근데 int는 자기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을 만드는 게 int예요.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만드는. 1.5를 넘으면 2죠. 1.5를 넘으면 2가 되잖아요. 넘지 않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는 거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말하는 거고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옛날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겠지만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수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죠. 실수는 실제 있는 수고 허수는 가짜 수를 말하는 거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수는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는 소수가 있는 수가 실수고 정수는 뭐야? 소수가 없는 수가 정수란 말이야. 5.7 그러면 실수고 5 그러면 정수가 되는 거고. 근데 정수는 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죠.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부르잖아요.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부르잖아. 예전에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잊혀버리기 시작하는 건데, 엑셀에서는 정수 그러면 1,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정수라 그래. 그러면 1.5를 넘는 거니까 2가 되는데 2를 못 넘어가니까 1로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숫자야. 그럼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5를 넘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로 가잖아. 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트렁크는 양수일 때는 INT랑 트렁크랑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달라지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8.6인데 0.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만 남죠. 그렇죠? 트렁크 함수에 의해서 INT를 만약에 썼으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7.4인데 마이너스 7.4를 넘는 수가 마이너스 7이고 거꾸로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보기 4가지가 다 지랄맞게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 뭐 이상한 함수가 나오고 계산하기 어렵고 뭐 이런 거 나올 수. 저번에 보니까는 루트 함수 나왔던데, 루트 SQRT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는 SQRT 여기다가 INT 여기다 뭐 7.3 이렇게 나왔어. 이게 답이 글쎄 1에 맞아 틀려? 이거예요. 그럼 루트잖아. SQRT가 루트니까 루트 2가 얼마예요? 루트 4가 2죠? 루트 9가 3이죠? 그럼 4와 9 사이에 있는 애는 얼마야? 루트 7, 루트 8 이런 애들은 어떻게 루트 6 같으면 2점 얼마 할 거 아닙니까? 2점 얼마 할 거 아니에요. INT를 만나니까 그 얼마 빼니까 2만 남잖아.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네. 이건 맞는 말이지. 시험에 요렇게 내더라고. 그러니까 SQRT라는 함수가 루트라는 값은, 루트라는 의미는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고, INT는 정수화 시키는 함수니까는 이 의미를 모르면 둘 다 못 푸는 거지, 이건 뭐. 이제 어린 학생들은 SQRT 루트라는 값을 모르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서 지 엄마한테 하겠지. 엄마, SQRT가 뭐유? 왜 그런 게 나왔니? 몰라, 난 모르는데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한바탕 하겠지. 그런데 국가기술 자격증은요,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제일 레벨이 낮죠. 그 다음에 워드나 커말 자격증 같은 경우도 3급, 2급, 1급이 있는데 본래 뭐라고 되냐면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 보는 자격증이 아니야. 정보처리 기능사나 워드는, 커말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전제하에 보는 거니까 기본적인 수학은 배웠다는 전제하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뭐 미적분 이런 걸 내지는 않아. 대신에 인문계에서 미적분을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과는 배우지만 문과는 안 배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해요. 우리도 예전에 다 배웠어. 근데 안 써먹으니까 까먹은 것 뿐이지. 예. 자, 이건 뭘까요? 자, 카운트 A는 뭐예요? 카운트 A는 뭐가 있든지 다 세라 이런 얘기죠? 카운트는 뭐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라. 근데 숫자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카운트 블랭크는 뭐예요? 빈칸만 세시오 한 거잖아. 근데 빈칸은 빼고 세는 거잖아. 그러니까 카운트 A가 맞죠. 디카운트는 공식이 더 복잡하지. 더 복잡하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있대요. 그 형식에 대한 설명 좀 볼게요. XLS M이 뭐야? 매크로. 오케이. B 바이너리. XML이 뭔지는 뭐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DBase 파일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 그래서 액세스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거예요. 아시던 테이트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DBase 3 플러스 DBase 4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파일이 DBase 파일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엑셀에서 저장하지 못해요. 액세스에서 저장하는 겁니다. DBase 파일이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한글 2007일, 한글 2010에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 놓고 이 문서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을 할 때 나는 아래 한글 문서로 저장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그럼 tx가 돼요. 텍스트. 그럼 아래 한글에서 있는 이 기능이 텍스트로 바뀐다고. 메모장 파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플래시로도 만들 수가 있대. 플래시? 얘가 어떻게 플래시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있고, XML 문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엑셀에도 얘를 저장할 때 꼭 엑셀로만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식을 저장할 때 쓰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익혀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은 전반적인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요, 보통. 차트 범례.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삽입에 가서 차트로 딱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더니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범례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라고 하면 툭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있던 범례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위로 가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자동으로 메꿔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이렇게 네가 알아서 다 조정해라 이거. 이렇게 다 조정하고 다 이렇게 조정해라 이거. 이렇게. 괜히 끌고 가서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위쪽 그러면 위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이제는 안 되죠? 한번 건드려 놨잖아. 수작업으로 건드려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 조정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바꿔줘야 돼. 여기에서 여기 레이아웃에서 하나 바꿔. 이렇게 바꾸면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 아래쪽 그럼 알아서 이제 또 자동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 문제 뭐라고 했냐면, 마우스를 직접 조정하면 마우스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매크로. 자, 아까 우리 매크로를 제가 여기다가 뭐 합계 구하는 매크로도 만들고 했었죠. 근데 보세요.
여기 합계 구간의 매크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크로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더하기라는 매크로를 실행. 그럼 답이 나오잖아. Alt F8번 누르면 아까 그 매크로가 있어서 얘를 실행. 아니면 얘를 옵션에 가서 컨트롤 대문자 Q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대문자 Q를 누르면 실행. 이렇게 되겠죠. 귀찮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네모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가 합계라고 이렇게 딱 써. 그리고 얘를 딱딱 누르면 착 되게끔 하자 이거야. 얘를 딱딱 누르면 그럼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해 버려요. 매크로를 지정해. 더하기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버려. 그럼 이제는 손가락이 변해요. 아까는 화살표였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변합니다. 이때 클릭하면 매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면 삽입 컨트롤 도구에 삽입에 가면 단추라는 양식 단추 컨트롤이 있어요. 얘를 눌러도 합계가 되게끔 할 수 있어요. 얘를 클릭해도 여기다 매크로를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더하기를. 그러면 얘를 눌러도 합계가 나오고 이 도형을 눌러도 합계가 나오고 이 도형을 눌러도 합계가 나오고 뭐라든지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볼게요. 여기 있는 원을 선택하면 네이버 얘를 누르면 네이버로 가게 해볼 거예요.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다시 보시면 오른쪽 버튼은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그럼 하이퍼링크에 가서 www.naver.com을 쓰면 naver.com을 쓰면 그럼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려. 그럼 열어놓은 거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거 열렸단 말이야. 네이버가 열렸어. 그럼 이번에는 요걸 누르면 다음이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왔지? 다음 이걸 눌러서 하이퍼링크 이번에는 다음.net 이렇게 쓰면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음이 열리겠지. 이렇게 다음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능해요. 하이퍼링크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도. 자, 그러면 여기 글자 여기 처음으로 나는 요 셀에다가 글자 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하이퍼링크를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 할 거냐면요 요 앞으로 가게끔 하고 싶어. 첫 번째로 가게 하고 싶어. 이제는 누르면 휙 첫 번째로 가. 얘를 누르면 첫 번째로 휙 가. 자, 이 합계라는 글자를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면 좋겠어.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매크로 기록을 못해요. 매크로를 지정을 못해. 이 글자를 누르면 구글이 나오게 할 수 있어. 그건 뭐야? 하이퍼링크야. 셀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매크로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셀에는. 그 다음에 도형이 있었죠. 도형 아까 동글뱅이 네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이퍼링크도 지정할 수 있고 매크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건 뭐라 그랬지 아까 요거요? 예. 개발 도구에 가면 컨트롤 삽입에 가면 양식 컨트롤 단추라 그래. 단추. 양식 컨트롤 단추라고 하는데 이 양식 컨트롤 단추는 매크로는 지정할 수가 있지만 하이퍼링크는 또 안 돼요.
자, 양식 단추. 양식 단추는 매크로만 지정이 되고요. 도형은 매크로 하이퍼링크 지정이 되고요.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지정이 가능해요. 이게 조금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매크로를 지정할 때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다시 가볼까요? 셀의 바로가기 메뉴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바로가기 메뉴잖아요. 그렇죠? 그 셀에는 매크로 지정이 안 된다는 거죠. 뭐는 되고 하이퍼링크는 되고. 그것이 특이한 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5번.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 여기다 이제 테두리선을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다 색깔을 칠할 거예요. 색깔을 칠했어. 자, 얘를 복사했어요. 얘를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일 건데, 붙여넣기 옵션이 이만큼 있죠? 많잖아요.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테두리 없음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는 빠지고 들어오네. 그렇죠. 자,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죠. 수식. 는 썸하고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식인데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 그대로.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게 들어가 가지고요. 어디 갔어? 아, 연결해 붙여넣기 했구나. 다시 복사해서 여기 복사하고 여기다가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수식을 빼고 값으로 바꿔버려요. 값으로. 그러면 얘가 80, 90, 170이 되는데 그냥 170 쓴 것처럼 돼. 여기는 공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수식을 값으로 바꿔서 붙여버린 거야. 결과만 들어간 거야. 결과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내줘요. 누가 해결해 달라 그러면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이 공식을 보내주면 안 되잖아. 이 공식은 나만 아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보내주고 결과만 보내주는 거지. 결과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뭐는 없대요? 테두리만 붙여넣는 거 있었어요? 테두리는 빼고는 있었지. 아까 여기 붙여넣기 가면 테두리 없으면 있었지만 테두리만 붙여넣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면 테두리만 제외는 있지. 테두리만 있는 거 있어. 테두리만 가져오는 건 서식인가? 서식이지. 서식. 내용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꾸민 것만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는데 이걸 하는 거죠. 행렬 바꿈. 이렇게 들어옵니다. 올려놓고 보여드릴까? 여기다가 자,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이 옆으로 가는데 이런 밑으로 내려갔죠? 행과 열이 뒤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간혹 가로로 나열되면 안 되고 세로로 나열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로 가로로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얘를 세로로 나열하게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추가를 하고 다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복사해서 복사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행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가로로 되어 있던 게 세로로 가고 세로로 했던 게 가로로 바뀝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 자, 수식을 한번 볼게요. 라운드는 뭐죠?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컴마 1이란 말은 뭐예요? 소수점이야 한 자리만 남겨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뭡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럼 10의 자리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는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 하니까는 0.6 맞죠? 반올림이니까 4561.6인데 1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4560이 되겠죠? 자, 4561.604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으니까 4561.7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거는 뭡니까?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했으니까 4570이 되겠죠? 올리는 거니까. 62가 아니라 컴마 0을 쓰면은 컴마 0을 쓰면 62가 되겠지만 컴마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자리에서 올린단 말이야. 올리니까는 457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 하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나눠서 본다 그랬죠? 편집할 수 있고 입력할 수 다 있다 그랬죠? 거기다 그림도 가져올 수 있어요. 페이지만 나눠서 보는 것 뿐이에요. 페이지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도 입력할 수 있고,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데이터 입력을 못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개체 입력은 안 된다 그랬잖아. 개체라는 거는 그림이나 차트나 도형이나 이걸 개체라 그래요. 다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답이 맞는 겁니다. 38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한다. 이거죠, 이거.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얘들. 그래서 저는 인쇄 미리 보기가 필요하고 오름차순이 필요하고 그럼 오름차순 선택하면 오름차순 들어갑니다. 여기 열기 있잖아요. 저장하기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난 새로 만들기도 필요해. 그럼 새로 만들기가 누르면 항상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여기 없는 거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돼?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없는 기능들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엑셀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명령을 다 찾아보면 더 많아요. 몇백 가지가 돼요. 이 중에 형광펜이 필요해. 그럼 형광펜을 추가해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형광펜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어떻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돼?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형광펜을 빼면 되고.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필요하면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러면 아까 이거죠. 얘를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잖아. 밖에 위에 있잖아. 이제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바로 연결되죠. 여기 가서 막 찾지 말고 자주 쓰는 건 위에다 올려놓자 이거야. 이걸 올려놓자. 그러니까 나만의 메뉴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메뉴. 과거에는 사용자 지정 메뉴라 그랬었어요. 근데 엑셀의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 몇백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다 부여하려니까 공간이 없어요. 자주 쓰는 것만 꺼내놓고 잘 안 쓰는 거나 고유적인 기능은 네가 알아서 꺼내 써라 이거야. 그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끌 바닥끌은 뭡니까? 위쪽에 나오면 머리끌이고 아래쪽에 나오면 바닥끌이죠. 우리 책에는 밑에는 페이지 수가 나오고 위에는 뭐가 나와요? 제 몇 회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머리끌이 위에 여기 있고 바닥끌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끌 바닥끌. 아래 한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불러요.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이런 거죠. 얘 1페이지 쟤는 2페이지 나눌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머릿말 꼬릿말이 안 들어가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를 하셔야 머릿말도 넣을 수 있고 밑에 꼬릿말도 바닥글도 넣을 수가 있고 되게 편해요. 레이아웃 보기로. 기본은 그냥 기본만 보는 거고 페이지 나누는 건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서 보는 거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왼쪽 오른쪽 여백까지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백까지 보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셔야 쉽게 편집이 가능한 거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40번. 이건 뭔가요? 보세요. 이걸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써 있네. 김나라 국어 점수가 있고 영어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나간 건 뭐예요? 총점이네. 총점.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국어와 영어는 왼쪽에 있는 주축을 쓰는 거고 총점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축 막대 꺾은 선 혼합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총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맞죠? 왼쪽이 주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범례는 아래쪽에 있어요. 국어 영어 총점 맞죠? 그 다음에 주축은 0서부터 80까지 가 있고 10단위로 보조축은 0에서 200까지 40단위씩 차이가 나죠. 40단위씩 40단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 계열에 빨간색 홍길동 여기에 무슨 값이 있어요? 값은 얘 있잖아요. 여기 140이라고. 이 140은 무슨 과목이에요? 국어나 영어는 아니겠지. 총점이겠지. 그러니까 한길이라는 사람의 총점에 레이블이 들어가 있지. 레이블이. 홍길동 영어 점수에 레이블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 한길이라는 사람의 총점에 14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레이블. 3번이 틀렸다 이거죠. 예. 어떤 건지 아시겠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